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마 재배, 대마 판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액상 대마 제조로 인해서 이제 기소가 된 분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아시겠지만 대마를 단순히 투약을 했다, 즉 단투를 한 것이 아니라 재배도 하고 판매 광고도 하고 실제로 판매도 하였고요. 또 액상 대마 제조도 시도도 하였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마 제조를 했다는 것, 증거가 있으니 다툴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대마를 판매 광고를 하였다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종 SNS나 다크웹을 통한 이러한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렌식 등을 통해서 자료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마를 판매했다는 부분 역시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 과정에서 무조건 다 인정을 하였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저희 의뢰인은 다른 공무원과 함께 두 명이서 말씀드린 대마의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같이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역할 다툼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이 역할 다툼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의뢰인이 간호사이다 보니까, 간호사라면은 의학에 관련된 풍부한 지식과 직업적인 그 능력을 바탕으로 대마 제조에 관련하여 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약점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여 공무원과 역할 다툼을 통해서 법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제조에 이르고 실제로 판매를 하였다면은 역할 다툼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항소심의 일까지 저희가 이 사건을 1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서 항소심까지 쭉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 다툼이 있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적극적인 방어를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잘 방어를 해드려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마 재배, 대마 판매 광고, 대마 판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상 대마 제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액상 대마는 대마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인데요. 이제 액상 대마는 대마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액상 대마 제조와 관련해서는 수임할 때부터 그 증거들이 마찬가지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검사님께서 이유가 없는데 기소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액상 대마와 관련된 제조와 필요한 기구들, 그리고 액상 대마 제조에 남은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흔적들과, 그리고 액상 대마 제조 기술을 이렇게 알아본 이런 자료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즉 현출이 되었다고 하죠. 그 증거로 다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미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즉 액상 대마 제조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액상 대마 제조와 관련해 있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 착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액상 대마 제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은 있지만 액상 대마 자체에 대해서는 액상 대마 자체가 압수된 것은 아니며 어떻게 판매된 것도 아니고 액상 대마 자체를 투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제조를 시도하였지만 결과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즉 미수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여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서 무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마 판매란 이러한 중한 범죄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마 재배, 대마 판매 광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마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역할 다툼을 통해서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밝히고요. 그리고 액상 대마 제조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만 했을 뿐 실제로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를 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입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주소에서 접견을 하면서 상담을 할 때 단순 투약이 아니라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까지 이르게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중형이 선고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한 본인의 직업 역시도 다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이다 보니까 더욱더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소된 쟁점별로 하나하나 다투는 전략을 잘 세우고 그에 맞춰서 전략이 잘 통하여 의뢰인께서 억울함이 없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마약 사건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약 재배 또는 판매와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중형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쟁점별로 대비하면은 그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에 문의가 많은 것이 소위 말하는 던지기 사건인데요. 이러한 던지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던진 횟수와 상하상과의 관계, 그리고 본인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잘 정리하면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가 이 던지기 사건에 있어서 일부 무죄를 받아내며 좋은 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 투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판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성공 노하우와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내드리고 있으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